컷. 다시 한번. 할리우드 최고 감독의 외침이 스튜디오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카메라가 담은 건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의 흰 개가 화면을 장악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동물 트레이너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단 한 번의 훈련도 없이 이게 가능하다고? 독일 셰퍼드도 벨지안 말리노이즈도 해내지 못한 완벽한 판단력. 2억 달러 블록버스터의 주연 배우 목숨을 구한 건 한국에서 온 이계였습니다. 할리우드가 30년간 찾던 완벽한 파트너는 지구 반대편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한국의 개들은 이토록 특별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할리우드에서 30년간 동물 트레이너로 일해왔어요. 제 손을 거쳐간 개만 해도 300마리가 넘습니다. 독일 셰퍼드부터 골든 리트리버, 벨지안 말리노이즈까지 훈련시키지 않은 견종이 없었죠. 블록버스터 영화 80편 이상에 참여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2번이나 상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2억 달러 규모의 액션 블록버스터 데저트 스톰이었습니다. 주연은 크리스 햄스워스였고 감독은 마이클 베이였죠. 이 영화는 중동 전쟁을 배경으로 한 군사 액션물이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은 군견 파트너를 연기할 개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촬영 현장은 캘리포니아 사막 한복판이었어요. 기온은 섭씨 42도를 오르내렸죠. 스태프만 200명이 넘었고 장비 트럭만 30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저는 독일 셰퍼드 3마리를 데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개들은 모두 최고 수준으로 훈련된 아이들이었어요. 그날은 영화의 핵심 장면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크리스가 연기하는 주인공이 무너지는 건물에서 탈출하는 씬이었어요. 폭발 장면과 함께 5층 높이의 세트가 통째로 무너지는 연출이었죠. 군견 역할의 독일 셰퍼드가 크리스와 함께 뛰어나오는 장면이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리허설은 완벽했어요. 개들도 동선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고 크리스와의 호흡도 좋았습니다. 감독님도 만족스러워하셨죠. 오케이, 본 촬영 들어간다. 모두 자리에. 감독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크리스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독일 셰퍼드 맥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폭발 효과가 터지기 시작했고 세트가 흔들렸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크리스와 맥스가 건물에서 뛰어나오는 순간 예정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세트의 지지대 하나가 예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철제 빔이 크리스가 서 있던 쪽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크리스는 폭발 연기 때문에 빔이 떨어지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리스, 조심해. 하지만 현장의 폭발음과 소음 때문에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맥스는 이미 크리스 옆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걔는 훈련된 동선대로만 움직였을 뿐이었죠. 스태프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4톤짜리 철제 빔이 크리스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개들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처하도록 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 30년 경력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이런 순간에는 소용이 없었어요. 개들은 정해진 동선만 따를 뿐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의 생명이 위험한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하얀 그림자가 번개처럼 나타났어요. 하얀 개 한 마리가 미친 듯한 속도로 크리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 개는 크리스의 바지를 물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크리스가 비틀거리며 옆으로 넘어졌고 바로 그 자리에 4톤짜리 철제 빔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만약 그 개가 0.5초만 늦었어도 크리스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감독님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죠. 크리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옆에 떨어진 거대한 철제 빔을 보고 숨을 삼켰어요. 오 마이 갓,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스태프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누구게야? 저게 주인이 누구야? 저도 그 개를 처음 봤어요. 새하얀 털의 중형 크기였습니다. 진돗개처럼 생겼지만 조금 더 날렵해 보였어요. 귀는 쫑긋 서 있었고 꼬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개의 눈빛이었어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 개는 크리스가 무사한 걸 확인하더니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관심받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켜서 현장 한쪽으로 걸어갔죠. 저는 그 개를 따라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개인지 알아야 했어요. 개는 촬영 세트 뒤편 그늘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남성 한 분이 서 계셨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번 영화의 특수효과 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민수 씨였어요. 저는 김 씨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 개가 당신 개인가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제 반려견 서리입니다. 저는 서리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서리는 김 씨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방금 사람 목숨을 구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태연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판단이 가능하죠? 제가 물었어요. 저는 30년간 개를 훈련시켜왔지만 저런 건 처음 봅니다. 김 씨는 잠시 서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리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본능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위험을 감지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단 몇 초 만에 해낸 건데 그게 본능이라니 말이죠. 김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리는 한국의 동경견이에요. 한국에서 1000년 넘게 키워온 토종견이죠. 동경견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세계 각국의 견종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동경견은 처음이었습니다. 김 씨가 계속 말했어요. 동경견은 독립적이고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요. 그 순간 크리스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서리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서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친구.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서리는 크리스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감독님도 오셨습니다. 감독님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카메라에 다 담겼어. 믿을 수 없는 장면이야. 저개의 움직임이 완벽했어. 감독님은 김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개를 영화에 출연시킬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리를 바라봤어요. 서리는 김 씨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서리가 괜찮다면요. 하지만 서리는 훈련받은 적이 없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서리의 능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을까요? 감독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특별 테스트를 진행합시다. 저는 서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개가 진짜 특별한 건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동경견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희귀한 견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몇몇 기록에는 동경견의 뛰어난 판단력과 독립성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훈련시킨 최고의 개들도 하지 못한 일을 저 개는 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나왔어요. 서리를 제대로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김 씨와 서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리는 김 씨의 차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김 씨에게 서리에 대해 더 물어봤습니다. 서리는 몇 살인가요? 김 씨가 대답했어요. 3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제가 1년 전에 데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살이면 개로서는 한창 때죠.
특별한 훈련을 시킨 적은 정말 없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요. 앉아, 기다려, 이리 와 정도만 가르쳤어요. 나머지는 서리가 스스로 배웠습니다. 스스로 배웠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오전 9시에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어려운 동물 연기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장애물 코스였습니다. 불과 연기,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정확한 동선을 따라가는 테스트였죠. 제 훈련견 중 최고인 독일 shepherd 렉스를 먼저 투입했습니다. 렉스는 완벽했어요. 저와 함께 6년간 훈련한 결과였죠. 장애물을 정확히 피하고 제 신호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감독님과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서리 차례였습니다. 김 씨가 서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코스 입구를 손으로 가리켰을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렉스처럼 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서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폭발 효과가 터졌습니다. 렉스는 제 신호를 기다렸지만 서리는 스스로 판단했어요. 폭발이 일어난 쪽을 피해서 다른 경로로 갔습니다. 계획된 동선이 아니었지만 더 효율적인 경로였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더 어려웠습니다. 무너지는 세트에서 배우 역할의 스턴트맨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이건 수색견 훈련을 받은 개들도 어려워하는 과제였습니다. 벨지안 말리노이즈 2마리를 먼저 투입했어요. 2마리 모두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평균 3분 안에 스턴트맨을 찾아냈어요. 이번에도 서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김 씨는 서리에게 찾으라는 신호만 보냈어요. 서리는 천천히 세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리는 곧장 스턴트맨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시간은 45초였습니다. 다른 개들보다 4배나 빨랐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서리는 이 테스트를 본 적도 없잖아요. 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동경견은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서리는 아침에 다른 개들이 훈련하는 걸 봤어요. 그걸로 충분했던 거죠. 한 번 본 걸로 학습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개는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대부분의 개는 그렇죠. 하지만 동경견은 다릅니다. 이 개들은 독립적으로 사냥하도록 길러진 견종이에요. 저는 서리를 다시 관찰했습니다. 서리는 다른 개들처럼 주인만 쳐다보지 않았어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장비의 위치, 소리의 방향까지 모든 걸 주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테스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액션씬 리허설이었어요. 배우가 총을 쏘고 폭발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는 종합씬이었습니다. 개는 배우와 함께 움직이며 적절한 타이밍에 짚고 뛰고 멈춰야 했어요. 제 훈련견들은 한 달 넘게 이 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실수가 잦았어요. 타이밍을 놓치거나 배우와 호흡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았죠. 서리는 단 한 번의 리허설로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감독님이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어. 저게는 대체 뭐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년간 이런 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서리는 훈련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저는 김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서리는 정말 특별한 개입니다. 한국에는 서리 같은 개가 많나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경견뿐 아니라 진돗개, 풍산개 같은 한국 토종견들은 모두 독립성이 강합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한국 견종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53호, 동경견은 천연기념물 540호였어요. 한국은 이 개들을 국가문화재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개를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서리를 보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이 개들은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감독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라, 영화의 클라이맥스 씬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 같아요. 서리를 중심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클라이맥스 씬은 이미 완성된 각본이었거든요. 하지만 감독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씬은 기존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주인공이 적의 기지를 탈출하는 장면인데 폭발이 5번 총격전 그리고 3층 높이에서의 낙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걔는 주인공과 완벽한 호흡을 맞춰야 했고 순간순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감독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아무리 설이라도 이 정도는 무리예요. 하지만 감독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결국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테스트 전날 밤, 저는 김 씨에게 전화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설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김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설이를 믿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한계를 알아요.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멈출 겁니다. 테스트 당일 할리우드 최고의 스턴트팀이 동원됐습니다. 안전장비만 트럭 3대 분량이었어요. 크리스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설이와 함께 연기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현장에는 50명이 넘는 스태프가 모였습니다. 먼저 제 훈련견들을 투입했어요. 독일 셰퍼드 렉스가 첫 번째였습니다. 렉스는 정말 잘 훈련된 개였어요. 하지만 세 번째 폭발 장면에서 멈칫했습니다. 소음이 너무 컸거든요. 저는 즉시 중단시켰어요. 두 번째는 벨지안 말리노이즈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는 군견 출신이라 소음에 강했어요. 폭발 씬까지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3층 높이 낙하 장면에서 주저했어요. 크리스와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도 실패였습니다. 세 번째로 벨지안 말리노이즈 루나를 투입했습니다. 루나는 제가 8년간 훈련시킨 최고의 개였어요. 루나는 폭발신과 낙하까지 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탈출신에서 동선이 꼬였어요. 복잡한 장애물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이 신은 너무 어려워요. 개들에게 무리입니다. 스태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이를 한번 보내보죠. 저는 망설였어요. 훈련받은 개들도 실패했는데 설이가 할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설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설아, 할 수 있겠니? 설이는 김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크리스가 제자리에 섰습니다. 설이는 크리스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감독님이 신호를 보냈어요. 액션. 크리스가 달리기 시작했고 설이가 그 옆을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터졌어요. 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와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며 달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폭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이는 마치 폭발 타이밍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총격전 씬이 시작됐습니다. 공포탄이 사방에서 터졌어요. 설이는 크리스의 동선을 정확히 예측하며 움직였습니다. 크리스가 엎드리면 설이도 엎드렸고 크리스가 구르면 설이도 따라 굴렀어요. 한 번도 연습한 적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3층 높이 낙하 씬이었어요. 크리스는 안전 와이어를 착용했지만 설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었어요. 크리스가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설이도 주저없이 따라 뛰었어요. 에어백 위로 둘이 동시에 착지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스태프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탈출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장애물 사이를 통과해야 했어요. 무너진 건물 잔해, 불타는 차량, 그리고 좁은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이 구간에서 모두 실패했어요. 설이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마치 지도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경로를 선택했어요. 크리스보다 반보 앞서서 안전한 길을 안내했습니다. 불타는 차량을 피하고 무너질 것 같은 벽을 돌아갔어요.
마지막 출구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컷. 감독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모든 스태프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크리스가 서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친구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모든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훈련이 전부라고 믿었는데 서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능력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서리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천천히 재생하며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서리의 눈동자 움직임, 귀의 방향, 몸의 중심 이동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리는 폭발이 터지기 0.3초 전에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리기 전에 움직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촬영장에 나갔습니다. 김 씨와 서리는 벌써 와 있었어요. 저는 김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서리를 좀 더 관찰하고 싶어요. 과학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김 씨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일주일 동안 서리를 집중 관찰했습니다. 매일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서리의 반응을 기록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음, 예상치 못한 장애물, 복잡한 지시사항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서리는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기계 소음,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걸 감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어요. 고도의 인지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촬영 중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크레인 카메라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기술적 문제였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리는 3초 만에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10초 후 카메라 부품 하나가 정확히 서리가 있던 자리에 떨어졌어요. 스태프들이 소리쳤습니다. 서리가 또 사고를 예방했어.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서리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동경견이 다 이런가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토종견들은 모두 비슷해요.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풍산개는 용맹하고 동경견은 판단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독립적으로 사냥하던 견종이라는 점입니다. 독립적 사냥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김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양의 사냥개들은 사냥꾼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하지만 한국의 개들은 혼자서 산을 돌아다니며 사냥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죠.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서리가 명령 없이도 완벽하게 행동하는 이유였어요. 이 개들은 수백 년간 독립적으로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게 유전자에 새겨진 거예요. 저는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개들이 많나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동경견은 특히 희귀해요. 한국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견종이죠. 그래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훌륭한 견종이 사라질 위기라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서리의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반응 속도, 판단력, 학습 능력을 수치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견종들과 비교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리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권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적응력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다른 개들은 평균 2주가 걸렸어요. 하지만 서리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낯선 사람, 새로운 장비, 복잡한 동선까지 모든 걸 빠르게 학습했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동료 트레이너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이건 조작 아니야? 정말 훈련 안 시킨 거 맞아? 저는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촬영이 진행되면서 서리의 명성은 할리우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영화 제작진들이 견학을 왔어요. 서리를 보기 위해서였죠. 어떤 감독은 다음 영화에 서리를 캐스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 능력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국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동경견의 고향을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저는 그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설이 같은 개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토종견들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감독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영화 홍보도 될 거고 한국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촬영이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서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저는 개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제게 가르쳐 줬어요. 진짜 훌륭한 개는 훈련이 아니라 본성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촬영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찍는 날이었어요. 클라이맥스 씬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적의 본부를 탈출하면서 동료들을 구하는 장면이었죠. 예산만 500만 달러가 투입된 대규모 액션 씬이었습니다. 세트장은 거대했어요. 5층 높이의 건물 세트가 통째로 지어졌습니다. 폭발 장치만 50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크레인 카메라 10대, 스태프 1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촬영 기회만 있었어요. 세트를 다시 짓기에는 시간도 예산도 없었거든요. 감독님이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부서장들이 준비 완료를 보고했어요. 특수효과팀, 스턴트팀, 촬영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서리를 확인했어요. 서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습니다. 크리스가 제자리에 섰어요. 다른 배우 5명도 함께였습니다. 서리는 크리스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감독님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액션. 거대한 세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터졌어요. 건물 1층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크리스와 배우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서리는 맨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서리는 정확한 경로를 알고 있었어요. 2층에서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공포탄이 사방에서 터졌어요. 배우들이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서리도 크리스 옆에 낮게 엎드렸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전투를 겪는 것 같았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설계된 연출이었어요. 배우들이 무너지는 계단을 뛰어넘었습니다. 서리는 가장 안전한 발판을 선택해서 뛰어올랐어요. 뒤따르던 배우 한 명이 발을 헛디뎠는데 서리가 재빨리 되돌아가서 그 배우의 바지를 물고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각본에 없던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감독님이 모니터를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굿.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서리는 각본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상황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4층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큰 폭발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연출이었습니다. 크리스와 배우들이 복도를 뛰어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조명 장비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장비를 고정한 볼트가 풀린 거예요. 무게가 200kg이 넘는 조명이 배우들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소리쳤어요. 위험해. 하지만 폭발 소음 때문에 배우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서리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배우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짖었어요. 서리가 짖는 건 촬영 시작 후 처음이었습니다. 배우들이 깜짝 놀라서 멈춰 섰어요. 바로 그 순간 조명 장비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쾅! 엄청난 소음이 울렸어요. 만약 1초만 늦었어도 배우들이 다쳤을 겁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감독님이 컷을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크리스가 서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또 우리를 구했어, 친구. 다른 배우들도 서리에게 다가와서 쓰다듬었어요. 서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태연했어요. 특수효과 감독이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볼트가 진동으로 풀렸다고 보고했어요.
완전히 예상 밖의 사고였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서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촬영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장비를 다시 점검했어요. 서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감독님이 다시 액션을 외쳤어요. 촬영이 재개되었습니다. 나머지 장면들은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마지막 탈출신까지 한 번에 찍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주인공 일행이 탈출하는 장면이었어요. 서리는 모든 순간 완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컷. 감독님의 목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리스가 서리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넌 배우가 아니라 수호천사야. 스태프들이 웃으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 경력에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감독님이 모든 스태프를 모았습니다. 오늘 대형 사고를 막아준 서리에게 감사합니다. 서리는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감독님이 서리에게 특제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금빛 별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가 서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설아. 서리는 김 씨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6개월 후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데저트 스톰은 개봉 첫 주말에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어요. 전 세계 누적 수익은 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건 액션이 아니었어요. 바로 설이었습니다. 영화 리뷰마다 설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뉴욕타임스는 이 영화의 진짜 스타는 4발 달린 배우라고 썼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30년 만에 나온 전설의 동물 배우라고 평가했어요. 소셜미디어는 설이 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화제가 된 건 설이가 배우를 구하는 장면이었어요. 무너지는 계단에서 배우를 끌어올리는 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맞았죠. 설이는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했으니까요. 유튜브에 설이 비하인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5천만을 넘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게는 대체 어떤 견종이야? 한국개라고? 한국에는 저런 개가 많아? 전 세계 사람들이 동경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봉 2주 후 할리우드 리포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의 동물 배우 상을 설이에게 수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상식은 한 달 후였어요. 저는 김 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씨도 놀라워했어요. 설이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레드카펫에 김 씨와 설이가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설이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설이를 환영하는 박수였습니다. 할리우드의 거장 감독들, 유명 배우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동물 트레이너 생활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상을 받을 차례가 왔습니다. 크리스 햄스워스가 시상자로 나왔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개는 제 생명을 2번 구했습니다. 한 번은 영화 촬영 중이었고 또 한 번은 실제 사고에서였어요. 설이는 단순한 배우가 아닙니다. 김 씨가 설이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크리스가 설이의 목에 금빛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관객들이 다시 기립박수를 쳤어요. 김 씨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설이는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국 토종견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시상식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동경견은 어떤 개인가요? 한국에는 이런 개가 많나요? 어떻게 입양할 수 있나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동경견은 한국의 천년 기념물입니다. 1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견종이에요. 다음 날 설이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설이 소식을 다뤘어요. 한국의 토종견이 할리우드를 정복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더 열광적이었어요. 동경견 설이가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 견종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진돗개, 동경견, 풍산개를 찾는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이 쏟아졌다고 해요. 한국 견종 보호단체들은 감사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무분별한 입양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서리를 세상에 알린 사람으로서 올바른 정보를 전해야 했어요. 그래서 TED 강연을 제안받았을 때 바로 수락했습니다. 한 달 후 LA에서 열리는 TED 무대에 서기로 했어요. 강연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공부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개들을 천연 기념물로 보호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수백 년간 이 개들과 함께 살아왔더군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진돗개의 귀소 본능 이야기였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집을 찾아온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동경견의 판단력, 풍산개의 용맹함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견종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TED 강연 날이 왔습니다. 2,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섰어요. 저는 서리의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개가 보여준 능력은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백 년간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온 역사의 결과예요. 한국은 이런 개들을 문화재로 보호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 영상은 온라인에서 일주일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견종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강연 후 많은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견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TED 강연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 씨와 서리도 함께였어요. 드디어 서리의 고향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한국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를 보러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이들이 서리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서리 덕분에 우리 동경견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준 거예요. 다음 날 경주로 향했습니다. 동경견의 주요 서식지였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려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공기가 맑고 조용했습니다. 서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익숙한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국 토종견 전문가 박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30년간 한국 견종을 연구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서리를 보시더니 감탄했어요. 정말 훌륭한 동경견이네요. 체격도 좋고 기질도 완벽합니다. 박 교수님의 안내로 동경견 보호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20마리 정도의 동경견이 있었어요. 모두 서리처럼 흰색이나 황갈색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는 쫑긋 서 있고 꼬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어요. 서리가 그들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동경견들이 서리를 반겼습니다. 서로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동경견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같은 혈통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센터를 둘러보며 동경견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신라시대부터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냥을 돕고 집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했어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동반자였던 거죠.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경견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성입니다. 이 개들은 주인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판단해요. 산에서 혼자 사냥하도록 진화했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리가 보여준 모든 행동이 이해됐어요. 크리스를 구한 것도 장비 사고를 예방한 것도 모두 이 독립성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1,000년간 축적된 생존 본능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진돗개 마을도 방문했습니다. 진도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진도에 도착하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진돗개 보호센터에는 100마리가 넘는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을 보니 서리와 비슷한 면이 많았어요. 독립적이고 경계심이 강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습니다. 한 진돗개가 저를 보더니 짖었어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거였죠. 하지만 서리가 다가가자 조용해졌습니다. 진돗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충성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집을 찾아와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다고 했어요. 1991년에는 대전에서 진도까지 300km를 걸어온 진돗개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개들이 한국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미국에서 30년간 개를 훈련시켰지만 이런 견종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재청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토종견들은 세계적인 보물입니다. 이 개들을 보호하고 알리는 건 한국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함께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장님이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서리 덕분에 한국 견종이 세계에 알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명예 홍보대사 위촉장을 주셨어요. 저는 영광스럽게 받았습니다. 한국 견종을 알리는 일에 평생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기자회견 후 할리우드와 한국 간의 동물 배우 교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견종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동시에 올바른 입양 문화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서리와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리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개를 훈련시키는 게 전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서리가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훌륭한 개는 훈련이 아니라 역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의 토종견들은 천년의 시간이 만든 걸작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서리가 가르쳐준 것들이었습니다.